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미술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 미술을 글로 써서 이제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전시 기획을 해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썼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전시회를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때 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상황에 맞춰서 좀 지금까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의 융합을 꿈꾸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 기획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기획했던 최근에 지금 해서 3월 4일날 이달 3월 4일날 전시가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 기획했던 뒷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전시 기획 과정에 좀 다양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좀 전에 후계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신개념 기획전을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선 천재여관님, 그리고 이제 단원 김홍도 신사임당에 대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했습니다. 조선 천재 화가들 중에서도. 그리고 전시 기간은 지금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그러니까 70일 정도를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시를 기획한 기간은 집중적으로 한 것만 해도 18개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름은 어쨌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술서도 책을 써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림에 대해서 보여드리려니까 주제를 정해서 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나름은 꽤 많은 전시 기획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저는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도 했었고 또 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든 관장으로 운영도 했는데 이 18개월을 투자한 거는 조금 색다른 전시를 통해서 우리 일그림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렸죠? 근데 이렇게 걸기까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시 포스터를 저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신개념 기획전을 준비를 해서 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미디어 아트를 융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면 우리가 일반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포스터였는데 이제 걸렸던 거고요. 이제 영상 포스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집중력 있게 1분 30초짜리니까 세세하게 한번 보세요.
혹시 이 전시를 보셨던 분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 전시 보신 분? 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시의 그 기록을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왜냐면 그 초반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못한데 이 전시 기획을 하면서 그 고생했던 보람이 있게 전시가 지금 전시가 70일을 했는데 전시 첫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유료 관객 2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본 전시가 뭐 그간에 보아온 그 블록버스터 전시도 아니었고, 그쵸? 규모 면에서 좀 작은 전시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 굉장히 많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에이크림 진품만으로 구성한 전시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미디어 아트를 우리 진품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그 대중들의 취향에 안 맞았다면 요즘 포스팅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제가 굉장히 참담한 그런 거를 겪을 뻔도 했는데 오히려 다녀가신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글을 남겨주셔서 조금 많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제대로 소통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에이크림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있었는데 나름으로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은 서양 미술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눈이 굉장히 현란한 서양 작품이 아무래도 우리 작품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게 사실입니다. 역동적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에이크림은 그에 비하면 너무 조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색감도 단아합니다. 근데 서양 미술 일색인 지금 뭐 미술 책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서양 미술 일색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에이크림을 멋스러움, 정체성, 아름다움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조금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많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제가 에이크림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후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청소년 이제 도서로 이 놀라운 조선 천재 화가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미 에이크림에 대한 좀 관심이 많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독자분들을 좀 참여시키는 인터랙티브 전개 방식을 취해서 했고, 그래서 공부를 나름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책으로 보여줬을 때, 그쵸?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전시를 보여드렸을 때 그게 조금 난처한, 아니야만 못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전시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조금 더 좀 활력 있는 전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에이크림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너무 무겁지 않게 하겠다. 보여드리되 무겁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겠다. 그러나 혹여라도 또 다른 분들이 미술 체험전처럼 하면, 정말 최근에 저도 좀 이렇게 기획자로서 좀 생각하는 것이, 미술 체험전이 많은 건 너무 좋은데 정말 미술 체험전이 얼마나 있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미술 체험전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즐겁게 쉽게 다가가는 걸 초점을 맞추자. 저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 극단적인 전시 주제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제대로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나만 생각을 보여드리자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자.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에이크림 입문서 같은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조선 천재 화가들 디질로그를 만나다 였습니다. 디질로그 혹시 들어보셨죠?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나요? 예, 디질로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정서를 결합한 제품 같은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렇다면 우리 옛그림, 조선시대 좋은 그림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 오늘날의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지점에서 미디어 아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아트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융합을 하기까지는, 왜냐면 저는 미디어 아트를 전시 기획자로서 보기는 했지만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과연 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문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미디어 아트가 조선 옛그림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또 전환과 확장을 하기에는 가장 조금 적합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 아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그 포스터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가지시고 보시면 그 전시장 내용 그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살갑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제가 이런 강의가 있을 줄 알았으면 좀 전문가를 정말 사진을 찍었을 건데 그냥 디카로 찍었는데 처음에 찍을 때 좋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너무 뽀사시한데요.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시장 저희가 서해박물관 3층에서 전시를 했는데 1층에서부터 관객들한테 조금 재미를 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시장만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 전시 기획자한테는 좀 많은 고통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일 작은 3층으로 했는데 3층까지 어떻게 올라오게 하실까? 그리고 또 서해박물관이 그 예술의 전당에서도 제일 위쪽에 있어요. 서해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왜냐면 지인들이 이제 미술에 관계되지 않는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전시한다는 게 소식이 없다. 정보지도 없다. 가만히 있고 보면 한가란 미술관 1층에 가셔가지고 3층에서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한가란 1층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보이고 음악 부를 수 있던 자리 음악당 앞 이래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예술의 전당 안에서도 제일 안쪽에 있었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희가 그 노력한 끝에 그 진품작품 7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진품작품 같은 경우는 꼭 박물관에서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AO이기도 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원항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품을 어렵게 왜 내주셨는데 저희가 잘 무사하게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제일 오랜 건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해박물관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 전시 진행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는데 1층에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랙티브 전개 방식을 구사를 했거든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화면에 사실은 영상이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손짓을 하는가 이렇게 하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관객이 저 앞에서 뭐 손을 흔들든가 조금 움직임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 여기에 있는 뭐 매화나무에서 꽃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움직여주면 나비가 날아오고 그래서 관객에게서 나비들이 날아오기도 하고 그 매화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병풍이 쫙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짜리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탄생한 공간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정서가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생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정서도 조금 그런 거를 원해요. 근데 진품이 많고 쪼꾸를 끊어서 올라오시기까지는 그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열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움직였다가 이제 올라오시게 하려고 원래는 이것도 전시장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시장이 작아지면서 1층까지 내려와서 미리 관객을 만나는 거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요. 이 밑에는 1층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예술적인 그 정감을 하려고 그 김홍도 작가, 그러니까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막 확대하고 벽에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시는데 이 반대편 양쪽에 서해박물관은 또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요. 1층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큰 거울을 관객들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놀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쁜 사람이라도 거울을 온통 본다면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신경을 썼고요. 또 이제 3층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보시는데, 이제 이 작품이 입구를 좀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공간이 적어져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관객들은 티켓을 사서 오신 만큼 좀 뭔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시장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공간이 한 40%가 날아간 상황이니까 좀 심각하잖아요. 그 안에 답답함도 느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약간 좀 짧지만 이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숨어있는 그 이야기라면 기획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하얀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광목천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좀 이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왜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차일이 드디어 된 거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좀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거의 광목천이었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아주 흰색도 아니면서 아주 누런색도 아니면서 또 우리 옛날부터 친숙했던,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재료가 나왔지만 천 중에서도 가장 좋을 수 있는 광목천으로 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약간 그 옛날 방문에 있는 문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걸 약간 현대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고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이제 그 연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전시회를 가도 요즘은 다 연표를 준비를 하세요. 이 전시회 열리기까지 뭐 시대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그림이 좋다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장르가 다양했는지, 표현 요소는 얼마나 또 재미있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일 위에 보면 당대 중국의 그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넣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조선 회화 작품을 넣고,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 시대 그 한 500여 년간 세계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는지, 뭐가 발명을 했는지 연결을 해서 보면 미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즐거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보시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저거 준비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좀 수요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물론 전시 기획하고 그랬었지만 제가 중국 미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를 저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중국 미술 전문가인 또 선생님을께 말씀드려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장소상 들어가야 되는 것을 좀 선정해 주시라고 또 말씀드렸고, 일본 미술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좀 보여지는 그거에 비해서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제 조선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화둥둥 우리 조선의 그림이 그렇구나 이렇게 전시회명 첫 번째 벽에 이렇게 했거든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아니라 저렇게 제목을 다른 것에 대해서? 왜냐면 저것도 첫 시도를 좀 해봤어요. 저거는 어떻게 해서 저게 나왔냐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판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글감을 씻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뭐 20대에 겨냥하는 글을 쓰게 되면 평상시 자꾸 20대가 좋아하고 20대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으려 하고, 만약에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을 해야 되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놀이는 뭐가 있고 게임은 뭐가 있고 주로 많이 책 읽는 건 뭐가 있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거든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읽어줄 독자가 최근에 뭐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실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조선시대 때 뭐 음악도 생각하고 했지만, 그러다가 그 판소리 음악 중에서도 춘향가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저도 요즘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쏙 빠져들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있잖아요. 사랑 내 사랑이로다. 그 부분을 무한 반복하면서 자꾸 이제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저런 전시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을 보시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그 전시장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전시장이 작아지면서 또 고민이 생긴 거죠. 전시장이 적어졌다. 관람객들이 원하는 그 공간의 거리가 있는데 너무 짧아졌으니 시선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자른다는 건 다 재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결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이제 관람객들께서 전시 글 푼 게 참 재미있었다. 짧게 해서 포인트가 있어서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각 전시장의 글이 안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글이 진행이 됐었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넣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여기는 약간 그 현대 전시 중에서 설치 작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시장에 가보시면 간혹 이렇게 설치 작품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했던 사람이라서 갤러리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박물관 그 전시도 최대한 장점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시 같은 경우는 갤러리 전시 기획과
박물관 전시 기획을 또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 같은 경우는 사랑 내 사랑이로다라고 이제 그 전시 이 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내 사랑이로다 문방사호라고 했거든요. 왜 이 방을 굳이 넣었느냐면 이거는 재료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전시에서 재료를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우리 옛그림에서는 재료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서양 미술과는 다르게 우리 옛그림은 재료를 다루면서 먹을 갈면서 이미 화가들은 1차 그 수행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구상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단도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 재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이후 전시장을 지나갈 때 조금 더 깊이 받아들여지겠다 했는데 문방사호 저 위쪽에 보면 저게 한지예요. 한지를 설치를 했고 바닥에 보면 벼루, 먹과 벼루를 설치를 했고 왼쪽에 보면 큰 붓이 보이세요? 예, 붓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들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분들께 전시 취지를 그 설명서를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은 전시 취지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재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면 서로 살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기계로 만들어내야지. 근데 이분들은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다 만들어서 한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한지입니다. 왜냐하면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온도랑 굉장히 온숙도랑 밀접한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밖에 안 만드는 그리고 먹과 벼루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로 왜냐면 그 냄새도 다양하거든요. 그 냄새를 그 향을 취하면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한 선 한 선 획을 그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저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왼손 오른손을 제대로 아래쪽에 앞으로 이제 진행을 뒤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아까 앞쪽에서 보면 벽 쪽에 어떤 화면이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예, 거기에는 이제 문방사호에 대해서 쉽게 풀었는데 혹여라도 그 기능을 모를까봐 왜냐하면 교육적인 전시로 아예 처음부터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개원대학교 그 애니메이션과 학생들한테 시나리오를 또 써드리고 부탁을 했어요. 각 문방사호의 그 기능을 애니메이션으로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앞으로 아래쪽인 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는 장르방이거든요. 우리 일그림 하면 보통은 그냥 한지에다가 먹선을 그었다라고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서양의 미술 장르는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기본으로. 근데 우리 그림 장르도 그냥 대충 체험만 봐도 한 8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8가지 조선 회화를 다 할 수가 없어서 6가지 장르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지금 여기 그 딜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미술관에 가셔가지고 보시고요. 네, 지금 여기 지금 8가지 그 장르가 있는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산소에 대해서 저 작품을 선정을 했었어요. 박연폭포, 경제정선회. 저 같은 경우는 시점이 2개거든요. 조선시대 때 2가지 시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위에서 본 시점과 아래에서 본 시점 그래서 폭포물이 막 움직이고 밑에 그 금강산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들어갔고요. 아까 그 포스터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서양이랑은 다르게 영모화조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죠? 뭐 닭이나 꽃에 대해서 그린 것도 하나의 장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닭들이 뭐 날아다니고 병아리도 있었고 나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세왕 작품으로 인물화 장르가 있었다고 한 거는 강세왕 자체가 김옥도의 스승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미술 평론가이기도 했고 또 60대 넘어서 정치도 하셨거든요. 그 포스가 대단했기 때문에 인물화 작품 중에는 저 작품을 선정을 해서 미디어 아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서 움직인 거는 이제 눈동자를 움직이게 했어요. 사람에서 가장 좀 상징적인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움직이게 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김홍도의 그 풍속가 작품의 무동이 막 이렇게 해서 악기들도 당연히 움직였겠죠? 치는 사람 움직이고 무동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기록화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정치색이 좀 있어요. 그 전쟁에 대한 반대하는 걸 직접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조금 영웅시하던가 그런 기록가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작품처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후대한테 좀 알리자 하는 그 어떤 풍습의 전례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작품도 그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과거에 뭐 어떤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친목 차원으로 70대 넘으셔가지고 이제 하는 그 차를 마시는 장면에 그 기록을 넣었고요. 또 옆에는 사혼자 중에서 매화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영상 포스터처럼 괜히 걸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발 아래 그 세상의 장관이로사라고 하는 그 전시장이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지금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뭘 보시냐면, 보세요. 금강산의 를 위에서 바라다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의 백천교가 사계절에 따라서 저렇게 위에 지금 막 구름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왜 이 공간, 부감독방을 넣냐면, 조선시대 그림은 나중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시점이 위에서 아래를 들여다보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그림은. 엎드릴 부자, 엎드릴 감자입니다. 고개 숙일 부, 고개 숙일 감자.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서 밑에 들여다보는 시점. 서양화 같은 경우 보통 앉아서 이렇게, 그쵸? 하나의 시점이니까 눈높이가 비슷한데 우리 그림은 보통 세상을 품는 듯한 화가들이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화가들의 시점을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감상하는 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갑니다. 금강산에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금강산에 그 사계절을 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미디어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쯤 되면 너무 디지털 작품을 봐서 좀 눈에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림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진행을 한 거라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인데요. 우리 옛그림이 이 전시장명 같은 경우는 한봄이 되니 이 또한 멋지구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제가 이 전시 때문에 18개월 동안 머리가 아팠냐면 우리 옛그림은 시서화가 한 화면에 같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시도 사람이 죽을 때나 돼야 그 뜻을 안다 하고 서예도 사람이 오랜 세월을 끝나야 그 멋을 안다 하고 그림 또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그 고농축의 작품이 한 화면에 있으니 우리 그림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애그림 화가들이 멋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서화를 푸는 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약용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정약용은 화가는 아니었지만 저 글감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다 넣었거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나뭇가지에 그 매화나뭇가지에 이제 새들이 이제 놀고 있는 장면이고 밑에 이제 재발이 있습니다. 저게 정약용이 어떤 때 그려졌냐면 유배 생활을 18년을 했어요. 근데 딸이 시집을 간다 하니까 부인이 보내온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거를 그 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림을 그려서 가서 잘 이 새들처럼 기쁘게 잘 가족이랑 잘 살으라고. 이런 그냥 한자로 보면 어렵지만 예, 풀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옛 그림에 대해서 그 인장방을 저렇게 교육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진품도 들어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인장이 우리 그림에서 제2의 작품이거든요. 화면도 그림이지만 저 인장에 들어가 있는 뜻도 너무 다양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방법을 지금 사람들이 저기다 귀를 대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소리가 나요. 저 전시장을 준비했던 거는 우리 애그림을 너무 어려워들 하니까 음악을 발치를 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작품들만 모아서 관객들한테 좀 재밌거리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게 움직이면서 4가지 소리가 정말 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한테만 들릴 수 있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보름달이 움직이고 대나무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음악을 유추할 수 있는 작품들로 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진품방인데요. 지금까지 모두 보아온 진품들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응용해서 보시라고 진품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김옥도 작품 중에서 꼭 풍속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천재적이었거든요. 다양한 장르를 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조금 기록화랑 여러 가지 작품을 가져왔고요. 신사임당 작품도 강릉에서 한 번도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는 작품을 저희가 가져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진품방 때문에 그 앞에 방들이 존재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옛그림에도 고양이만 고양이를 그렸던 그 각 작가들이 다른 장소에서 그렸는데 고양이 그린 그림도 많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라고. 또 아니면 뭐 강아지 그림도 모아서 화가들별로 이렇게 나라고 고르시라고. 팔레터 그림도 다양하지만 모아서 한번 비교하는 재미를 가져보시라고 준비한 방이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인남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동안 미대 작품을 이인남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앞에는 전시 취재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선정해서 혜진과 작품을 위주로 하셨다면 이후부터는 본인 현대 작가가 선배 작가들을 보는 시점을 재밌게 풀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이게 난타운 공연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예, 이 세 작품 연결이 되고 무동이 막 각 장면을 돌아다니는 그런 재미도 넣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그 3D 작품이었거든요. 그동안 작품을 잘 보시고 나가실 때는 3D 안경을 쓰시고 관람객 등에 바라보시면 저것들이 막 움직이고 뭐 잠자리가 나한테 휙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좀 해보게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번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많은 관객들이 다녀가셨고요. 또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관객 제1관객 주관객을 청소년으로 잡았는데 어린이 병동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연세 드신 엄마랑 딸이랑 같이 오시기도 했고요. 외국인 관람객이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그 기록을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전시를 잘 보여드리려고 하니 융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냈고 또 우리 그림 자체도 나중에 다 계획 끝난다고 생각하니 우리 그림 자체가 시서가 있는 융합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반 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얼른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다 당면한 어떤 가지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 몰두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제 전시에서 조금 제 전시 기획했던 예술 경영적인 부분을 좀 융합을 하셔서 좀 이렇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후다닥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죠? 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질문을 그냥 제가 짧게 하나만. 혹시 다음 전시회는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 전시를 끝내놓고요. 제가 너무 조선시대 사람으로 홀릭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작품, 이게 내 혼연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조선시대에서 현대인으로 지금 탈바꿈의 시간이라서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회도 또 즐거운 주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시 기획자로 끝까지 가보자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시회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